자, 이제 오늘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인데요. 이 소식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AMD가 글로벌 직원의 한 4% 정도를 감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마냥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일단 아니다. 먼저 답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경기 침체 때도 사실은 그때 감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께 지금 상황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직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의 20, 30%까지 감원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고정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원 때문에 뭔가 불안한 심리가 조성이 되지만 결국은 이제 감원 이제 내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분기는 좀 어렵지만 한 분기나 두 분기 후에는 오히려 재무제표가 되게 좀 이뻐지고 순이익이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제지들이 이제 트럼프 랠리 끝났나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뭔가 랠리 동력이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이제 감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여러분들 좀 불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는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아주 멀죠. 아무도 경기 침체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나마 이제 엔비디아를 제일 가깝게 따라가고 있는 이제 AMD가 이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글로벌 전체의 직원 수의 4%밖에 안 돼요. 사실은 4%밖에 안 되고 또 어느 부분에서 줄이는지가 중요한데 원래 AMD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AI 반도체 쪽이 아닙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PC에 들어가는 소비자용이나 게임용 PC에 들어가는 분야에 좀 주로 많이 집중했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그쪽 놔두고 오히려 AI 쪽으로 확 전환을 시키면서 원래 이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은 그쪽, 특히 이제 소비자 PC나 게임 PC 분야의 영업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글로벌에서 좀 줄이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AMD가 이제 인텔과 경쟁했었는데 이제는 인텔을 버리고 이제 AMD가 엔비디아와 경쟁하겠다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어서 그림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기존에 하던 거 안 하고 AI 칩에 집중하면서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그쪽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나올 수 있는 자연적인 구조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퍼센티지 이런 것도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AMD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SEC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직원 수가 한 26,000명 돼요. 근데 그중에 한 4%만 한 1,000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수가 적어가지고 이게 과연 순이익이 얼마나 이제 증가한 효과가 나올지도 일단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영업 및 마케팅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액 연봉자가 많이 몰려있지는 않아요.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재무제표가 많이 이뻐지는 효과는 없을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이 다시 분위기를 바꾼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기 제조사죠. 이제 보잉 같은 경우도 이제 인력을 줄여요. 근데 보잉은 좀 많이 줄입니다. 사실은 보잉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월급 때문에 싸웠잖아요. 연봉을 올려달라 말라 이거 싸우면서 계속 이제 기간을 끌어왔는데 연봉 협상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아마 거의 나비 효과처럼 날라오는 것 같은데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17,000명. 꽤 많이 좀 내보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정리해고에 착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보잉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지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네, 보잉도 보잉이지만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큰 구조조정을 맞아요.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은 AI 부서가 아니면 좀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반도체 중에서도 약간의 양극화 맞아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이 그렇다면 가장 이 AI 반도체 쪽에서는 수혜를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역시나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일단 저는 엔비디아 원탑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봐요. 지금도 일본에 아직 계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지금 고객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소프트뱅크와 합작을 하면서 슈퍼컴퓨터도 만들고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다 그레이스 블랙엘을 정말 많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만큼 사실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진짜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산만 해줄 때마다 거의 다 가져가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손정희 회장도 그렇고 이제 블랙엘을 서로 가져가려고 정말 이제 안달인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굳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눌림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원탑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좀 위기 상황이죠. 좀 안 좋긴 하죠. 근데 지금 그렇다 해가 제가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나 아니면 테슬라도 제가 많이 밀릴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인텔은 아닙니다. 조금 얘기가 달라요. 사실 인텔은 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관심에 넣고 이 케이스를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저점이니까 매수 들어가자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가 찍힐지 뭐 파운드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뭔가 시각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최근에 나온 내용 그게 있었어요. 인텔에서 삼성전자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이제 캣 벨싱어가 이제 삼성과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텔을 지금 매수하는 건 아직은 조금 이제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이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관심 종목만 넣어두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AI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을 그럼 사면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면은 뭐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죠. M7 중에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지금 사셔도 올 연말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이렇게 짧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MD의 이 감원 소식 전해드렸는데 AI나 혹은 경기에 대한 이런 적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